캘리포니아 패트리오틱 클럽을 조직한 이후에 우리 몇 번 인터뷰 순서를 가졌습니다. 오늘은 미미송 박사님하고 장수덕 변호사님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의 목표나 방향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제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송미미 박사님 잘 아십니다. 인문학 박사이시고 또 신학을 하시고 이렇게 통역의 은사가 계셔요. 천재예요. 내가 천재라고 그랬어요. 너무 머리가 좋으셔가지고 지난번 힐튼 후보 가버너 후보 때도 통역하시고 또 중요한 일도 통역을 많이 하시는 박사입니다. 예. 우리 수덕 또 박사님 귀한 법률 전문가, 아주 유명한 법률 전문가이시다. 오늘 말씀하는 가운데 다 나올 거예요. 예. 자, 감사합니다. 예. 오늘 먼저 미미송 박사님 한국 갔다는 얘기 좀 하시고, 조금 자유롭게 얘기하세요. 한국은 우선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 습도가 많아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가운데서도 한국에서 있는 몇 가지 그 갈망을 좀 보았어요. 하나는 이제는 지속적으로 이제 광화문에서 모이는 많은 분들, 또 올림픽 공원에서 모이시는 분들, 이제 이렇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갈망, 무언가가 강력한 지도자, 그 솔루션, 답을 갖고 있는 지도자를 원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소규모 영세업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그 도전적인 시간에 있구나. 그다음에 또 환율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방문하는 사람한테는 괜찮지만은 우리가 수입에 의존한 대한민국이 굉장히 불리한 경제 상황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에 가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하신. 그래서 오자마자 사실은 제가 8월 2일 날 왔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8월 3일 날 특별히 트럼프가 지금 가장 우리 미국에서 가장 revenue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 주가 가주입니다. 그러니까 가주는 세계 경제 4위예요. 근데 4위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메이저 컴퍼니, 그러니까 많은 직장을 만들어내는 회사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힐튼을 지금 현재 인도스를 했죠. 그래서 경선에서 이제는 두 번째 2위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근데 가주 많은 대부분의 미국의 경선은 당내 경선인데 가주 많은 당내 경선이 아니고 탑 2 컨텐더, 제일 보팅이 많이 나오는 두 사람이 이제는 마지막 11월 3일 이제는 중간 선거를 치르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 힐튼이 당선되었고 트럼프하고 힐튼하고는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것이 또 확인이 되었고요. 또 가주는 굉장히 중요한 스테이트지만 트럼프가 도전장을 던진 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새로운 캐비넷, 그러니까 하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RNC 주최로 펀드레이징을 팔라스포리스 트럼프 골프 코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 도착하자마자 참석해서 또 트럼프의 스피치를 듣고 또 트럼프에게 우리 정말 미국에서 6.25 때 이제 많은 헌신을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위해서 싸워줬는데 특별히 6.25 장진호 전투 때 우리 미국 군인 머린하고 육군이 싸웠을 적에 그 탄피들을 갖고 만든 상패를 만들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미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 분들 왜 안 왔어요? 그게 많이 딴 나라 캄보디아, 월남 이 사람들 왔어요? 저기 베트남이즈하고 그다음에 주로 누가 왔냐면요, 이란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 이라니안 주들이 많이 와서 서포트를 많이 했고요. 엄청난 $21 million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약 80명에서 90명 사이가 왔고 이틀 전에 보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격 시도범을 이제 잡았습니다. 36세의 젊은 남자인데 이제는 경비 시큐리티 옷을 입고 하다가 이제 걸렸습니다. 다행히도. 항상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를 위해서. 그래서 보안이 굉장히 삼엄했고 거기에는 그 펀드레이징 어마운트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갖고 동양인은 한 4번, 5번 왔는데 대부분은 중국분, 그 다음에 베트남인은 항상 이렇게 굉장히 액티브하게 참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란 분들을 많이 비웠습니다. 그 월남 사람들이 이게 내가 문태기 기자, 한국일 기자 물어보니까 한 3만 명 된대요, 이동에. 그리고 한국분 한 10,000명, 오렌지 카운티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그 지역에 50년 전에 망했거든요, 월남이. 망할 때에 여기 임동선 목사님하고 또 손순열 목사님, 또 이렇게 감리교 목사님하고 그때에 50년 전이니까 월남 망했을 때 그때에 미군 군대에 있던 월남 사람들이 왔어요. 그저 캠프 그 샌디에고 있죠. 그게 미군 그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구제품 가지고 간 적이 있는데 지금 그 2세들, 3세들이요 다 변호사 되고 의사 되고 약사 되고요 굉장히 후손들이 잘 돼 있어요. 벌써 이 트럼프 모금에도 월남 사람들이 온 거 봐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유일하게 송 박사는 혼자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캘리포니아 애국회 클럽 이것이 앞으로 우리 한인 사회에 중요한 액션을 취해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절대 못해. 나는 뭐 영문학하고 또 이렇게 미국 50년 했지만 모노컬처 속에 늘 살았어요. 한국말만 하니까 영어가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런데 이런 귀한 영어에 능통하신 이 두 분이 또 와서 인터뷰하게 된 참 감개에 무량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장 박사님 이렇게 얼핏 들으니까 한국의 그 헌법재판 이 사람들이 결정한 것이 법적으로 그 속임수로 그걸 했으면 그 사형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한 말씀해 보세요. 예. 그 2017년 3월 10일자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파면을 하려면은 먼저 탄핵이 말하자면 인용이 돼야 돼요. 그런데 탄핵을 인용한다는 얘기는 없이 막바로 그냥 파면한다라고만 발표를 했습니다. 선거죠. 선거를 그렇게 했는데 그때 저는 서울에 가 있었고 그 거리에서 그야말로 태극기 집회를 다니면서 많은 현장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이것은 당연히 그럼 헌법재판소니까 오죽 잘 판결을 했겠느냐 해서 다들 믿고 심지어 변호사들까지도 그냥 믿고 나와버렸어요. 반대를 하거나 또는 제소를 더 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그 법령을 좀 보니까 명시적인 헌법재판소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제53조 1항인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탄핵은 탄핵 심리를 해서 탄핵의 이유가 있다고 판정될 경우에는 그 탄핵에 해당되는 그 제소를 받은 대통령 또는 그 공무원을 파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탄핵 심리를 그러면 제대로 심리를 했느냐라는 걸 저는 따져볼 수밖에 없고 평소에 습관대로 미국에서는 노상 그 판결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를 노상 따지고 살던 처지라 자세하게 좀 들여다봤더니 그게 53조 1항에서 한 그 요건 그러니까 탄핵 인용이 될 만큼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면 파면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사유가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탄핵이라는 거는 그 탄핵 소추안은 국회에서 오는데 국회에서 처음에 탄핵 소추안을 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소의 이유를 막 13가지나 적었기 때문에 5개로 줄였어요. 줄인데 그것을 판사들이 줄인 게 아니고
국회에 가서 다시 재신립을 해라 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반려를 한 거죠. 네. 그랬는데 그 국회에서 가져가가지고 5개로 줄이면서 그 다음에는 표결을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13개 소외이유가 신립이 됐을 때 다 국회에서 다 논의를 하고 판정을 해서 결론을 냈었던 건데 그거를 수정하라고 했는데 수정안에 대해서는 결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법률적으로 보면은 또는 탄핵 소추안 자체가 부재하였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그걸 그 헌법재판소에서 놓고선 심리라는 걸 한 겁니다. 그럼 자기들 나름대로는 뭐 어쩔 수 없는 사연이 있었겠죠. 그게 바로 지금 뭐 애초에 이 탄핵을 지휘한 정치 세력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6.25 사변을 다시금 하겠다 하는 공산주의자들의 말하자면 혁책이었으니까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편파적으로 판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될 일인데 잘못해서 역사적으로 아주 오점을 남긴 거죠. 국회에서 결의를 안 하는 거를 중간에서 누가 결의한 것 같이 준 그게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은 지금 내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정치권에서 그 당시에 자기 나름대로 뭡니까 민주당이라고 그러나요? 어쨌든 그 탄핵을 주도한 세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탄핵을 주도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5가지 소외 이유를 써가지고 갔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보니까 5가지 다 해당이 안 돼요. 탄핵 사유가 안 되는 걸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랬을 때 헌법재판소는 그걸 반려를 하든지 그것을 각하를 했어야 마땅하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서울에서 각종 회의에 나가가지고 이 탄핵안은 반려 내지는 각하를 해야 된다. 정확한 용어는 각하입니다. 네. 소장을 받아주지 않는 걸 가지고 각하라고 해요. 그 각하를 해야 된다고 외쳤는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상식이 부족하니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네. 내용을 박근혜 밑에 뭐라 하는 대구 사람 변호사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을 통하든지 어떤 정치 세력의 우파 네. 그분들에게 이런 내용을 왜 안 알렸어요? 아시면서 알렸죠. 알렸어요?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편지를 썼고 또 그 당시에 황교안 그 당시에는 총리를 하고 있었는데 대통령 알았어요. 권한 대행까지 맡았습니다. 예. 그랬으면은 이 법률을 아는 사람이니까 검사였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뭐 잘못된 게 있으면은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헌법재판소에다가 다시 재심을 청구한다든지 네.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마이크를 잡고 전 국민한테 보고를 하는데 탄핵이 인용됐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탄핵 인용한다는 소리는 한 게 없어요. 아니 황교안 씨가 예, 황교안 씨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또 그게 아마 죄스러워서 다시 자기 그 사죄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열심히 또 정치 활동을 하더라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영 소질이 없는 사람인데 곤란하죠. 근데 역사적 사건이 보편화되지 않아가지고 나도 처음 듣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나라 위해서 걱정하는데 이 정치 국회의원들도 모르고 유튜브 방송한 사람들도 모르고 해서 정말 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러는데 이 정치인들이 바로 깨닫게 해주는 이런 어른들을 말 들어야 되는데 이 어른들 말해도 이 좌파 세력과 이 언론이 아주 거부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넘어갔어요. 예. 근데 대통령이
지금 저 장동혁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누가 대통령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 한국 가서 어떻게 생각되고 있어요? 제가 한국 가서는 이제 지도자들을 지금 현재 대통령 캔디데이트가 아니지만 앞으로 나오고자 준비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말은 안 했지만 이제 그분들이 이제는 유튜브라든지 혹은 다른 액션을 통해서 이제 당을 새로 만들든지 하고 있는데 지금 보수의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나 많은 디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캔디데이트가 있어가지고 캔디데이트가 중심이 뭉쳐지지 않는 한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당시에 그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가 사실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 어드바이저로도 초청을 받았었는데 물론은 거기가 제가 들어가지는 못했지만은 그래서 저도 같이 그 탄핵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김평우 변호사하고 근데 그때는 어떤 식으로 된 것으로 기억하냐 하면은 탄핵 사유가 부당하기 때문에 맞는 사유가 없어서 탄핵을 건너뛰어서 그냥 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만든 대통령을 해고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 변호사님 말씀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아니다. 넘어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회동을 조금 하고 계십니다. 예, 제가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최근에 또 그 유명하신 리 박사님하고 또 회동도 하시고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지금 탄핵 자체가 그러니까 탄핵이 아니라 해고죠. 해고가 불법 해고였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을 지금 방문하자 하는 것이 이제 다시 뜨고 있는 것을 봐서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온다면 임기를 다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성을 가지고 이제 그 임기를 채우면서 다음 타자들이 나와서 이제 자기의 의견을 어필해서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정당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하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이 있고 또 그런 것을 또 저에게 문의하는 분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그게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도 임기를 1년 2개월 남겨놓고 있던 상태에서 저렇게 물러나게 됐던 거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그걸 잘 가려서 다시 헌장에 돌아가시도록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거를 약속했던 또 누구죠? 그 다음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명예회복 시켜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제 그 후에 윤석열 문재인 씨가 뭐 여러 가지로 악행을 한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대통령직을 놓고 얘기를 할 때는 그 양반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라도 자기가 한 말, 제가 아이고 누님 같은 분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제가 명예회복도 시켜드리고 정권 교체도 이루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네. 그래 놓고는 나중에는 뒤흔뚝이라 부인한 문제 때문에 국민들한테 신임을 못 받게 됐고 또 뭐 행동이 무슨 술을 많이 든다든가 이런 행동을 해가지고 대통령답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니까 결국 나중에는 또 그 좌파들한테 몰려가지고 무슨 정상적인 계엄을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엄이 오히려 국가의 반역죄다 이런 식으로 내란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마녀사냥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에 대해서 결국은 저렇게 물러났고 지금도 아직도 법정 투쟁을 하고 있는 편인데 두고 봐야죠.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책임자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아니 저 미미송 박사는 그렇게 생각돼요? 저는 많은 분들이 하고 사실은 보수 쪽하고 대부분 다 만났는데요. 보수 쪽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분이 안 계십니다. 지금 압도적인 지지가 없어요. 이거는 대통령으로 나설려서 특히 한반도처럼 분단에 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 한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 누군가가 그분을 만났을 때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싶다는 열망이 있는데 제 소견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자기 텀을 다 채우지 못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분이 다시 오신다면은 오히려 많은 국민의 여론을 하나로 모으고 새로운 지도자를 만들어내는데 좋은 절차가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 역사의 그 과정의 프로세스 가운데 어떤 것은 묻혀버리고 묻어버려요. 정의고 뭐 법리고 없이 그냥 대중 그 속에서 묻혀버리거든요. 그런 현상이 지금 한국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80대고 이제 70 이상 되신 원로 이 법관들, 그 유튜브들 이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팩트, 사실, 역사적으로 증언되어 놓은 그런 사실을 두각을 시켜가지고 여론화 시키면은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도 가만히 들어보면 그게 맞거든. 그럼 맞다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박근혜를 해야 된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 이제 그 운동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그 여러 열몇 단체가 지난번에 62주년 이승만 박사 뭡니까 기념 네. 기념 모였는데 네. 많은 단체장들이 다 모였어요. 애국자라는 분이 다 모였는데 이런 대화나 이런 추진력을 가진 목표를 걸고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침묵하고 애국운동하고 먹고 만세삼창하고 그저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이승만 그리고 그로 끝쳐. 내가 50년 동안 그걸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나 그때 잘 안 가요. 그때 지난번에 또 뭐 오라 해서 가기도 하고 뭐 이 친구 박사도 또 가고 이랬는데 지금 앞으로 10년, 20년이니까 우리 다 죽거든. 우리 다 가버린다고. 그러면 2세, 3세들에게 지금 이제 조셉 목사도 10살 때 와가지고 제 그분도 10살 와가지고 영어권이고 말이죠. 당당한데 이분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1세들이 길을 안 열어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일본들이 올라오도록 우리 1세들이 뭔가 행동으로 이렇게 방향 제시를 해주고 모든 매스컴 인사들이 좀 이렇게 미국에 10명씩 20명씩 유튜브 하는 사람 와가지고 이 교육을 이렇게 이 박사님에게 우리 교육을 시키면은 이분들이 다른 말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꼭 대통령 가서 청와대 가서 만나고 해서 대통령하고 대화하면서 이거는 뭐 경제고 뭐 이거 다 떠나서 이 한국의 죽냐 사냐 하는 문제는 법리적인 문제이면서 양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으로 이렇게 정치하도록 미국 헌법이 양심의 법, 자연법이라고 그래요. 미국 헌법에 자연법이 있어요. 자연법은 남자, 여자 두 성이다. 이건 자연법이에요. 예? 양심의 법이에요. 근데 지금 캘리포니아는 뭐 주지사 부위를 비롯해서 뭐 이렇게 성 영화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에게 보이고 또 1년에 30만 달러씩 착취하고 그래서 FBI가 지금 조사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제 완전히 이거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완전히 개판으로 놀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점잖은 분들이 가만히 있고 기도하고 주여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기도원에 가서 신앙생활 잘해. 근데 애국은 안 해. 애국하면 뭐 왜 목사가 애국이 뭐야? 정치 저와 교회는 분리인데 이래가지고 애국운동 안 하고 나라 망하든 죽든 말든 그저 우리는 기도하고 영혼 구원만 하면 된다. 이것이 이 잘못된 이 어둠의 세력과 동조하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오미션의 죄는 안 하는 죄예요. $1 받은 자 안 했어. 가만히 있어서 악하고 게으른 종가 있다고. 애국도 안 하고 애국 헌금도 안 하고. 예? 교회는 선교비 열심히 내는데 나를 위해서 어떤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기관이 없어. 어디 헌금할 분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국 이렇게 우리는 물질이 이거 많이 들어오면요 그대로 다 밝혀요. 그대로 밝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박근혜 대통령이 양심적인 법관들, 판사들, 검사들, 국회의원들 이 맞다 하면요 이거는 하나님이 맞다 하는 거예요. 양심의 법으로 예, 법적으로 그렇고 안 그래요? 예, 그럼 박근혜를 네. 이렇게 세우면은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다 나빠지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역사가 새로운 역사가 적용돼요.
전 목사님하고 혼자서 의논합니다. 가만히 애만 네. 타고 계시는데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우리 바닷가에서 그 식당에서 뭐 시끄러운 가운데도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이런 대화 강좌는 여러분과 같이 하는데 앞으로는 이 대화하는데 다옴이라고 하는 식당이 있어요. 구현업하게. 거기 우리 사진도 찍고 했는데 거기에 우리 이렇게 워십 하신 분 있잖아요. 박진영. 예, 그분이 수요일 날 그 봉사한대요. 수요일 날? 예. 우리 수요일 날이고 이제 하면은 우리 배지 단 사람들은 뭐좀 돈 안 내고 그저 들어가서 우리 회의하고 하면 돼요. 예. 그래서 참 좋은 말씀 하셨어요. 그리고 난 궁금한 왜 소베니티 코리안이라고 말해요. 그건 나도 궁금해요. 우리 주권 국가 대한민국은 이제 번역한 거고 영어로는 사버린 코리아 코퍼레이션이라는 것을 제가 그 당시에 탄핵 당시에 설립을 했습니다. 봄에 먼저 이제 법률 회사를 먼저 하나 세워가지고 공익법 있는 국제 변호인 포럼이라는 로펌을 먼저 만들고 그 로펌이 수권을 해서 사버린 코리아 코퍼레이션 주권국가 대한민국이죠. 한국말로 하면 그걸 설립을 해가지고 지금 그 당시에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면은 이 탄핵 사건은 이거는 전쟁이다. 이북하고 중공군이 남한을 다시 한번 6.25 사변처럼 그걸 연장전을 하고자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제 센스인데요. 이게 전쟁을 많이 저는 48년 사람들은 해방동일 45년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48년 건국동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리고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열심히 봐왔던 사람이고 6.25 사건을 몸소 겪었고 피난 가서 산꼭대기에서 총알이 날아가는 걸 봤던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비록 나이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보는 시각에서 변호사로서 이제 조금 있으면 하고 싶는 데입니다. 미국 변호사를 했지만은 원리는 다 똑같은 거니까 볼 때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2017년 그 당시에 벌써 사우브레인 코리아 코퍼레이션이라는 걸 세우고 그 예명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DBA라고 그러죠 보통 예명으로 임시정부라는 걸 프라비저널 가버먼트 오브 코리아를 등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활동을 해왔는데 중간에 뭐 많은 분들이 그냥 뭐 그런 걸 가지고 하느냐 반대가 많고 이래서 진척을 많이 못 봤습니다만은 저는 끝까지 이거는 추궁을 해야 될 문제다. 대한민국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은 주권을 갖다가 찬탈한 것은 이거는 법률적으로 찬탈을 했지만 그건 법적 사기였고 따라서 이거는 원칙적으로 다시 돌려놔야 된다. 대한민국 주권을 찾아야 된다. 이런 개념에서 주권국가 대한민국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그리고서는 지금까지 계속 매년 6.25하고 8.15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그걸 홍보를 잘 안 해줘요. 그리고 아주 오래된 것도 오래된 것이 아닌 것처럼 그냥 최근에 것인 것처럼 조금씩만 보여주고 이렇게 말고 해서 언론에 대해서는 제가 반감이 많습니다. 장 박사님. 네. 아무리 좋아도요, 이 매스컴이 없고 혼자 아무리 해도 아무것도 못해요. 이 매스컴을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계시면요, 방송국 다 잡았어요. 며칠 후에 방송 CBS 가거든요. CBS TV 가고 또 CTS도 갈 거예요. 그리고 방송에 우리가 건전하고 객관적인 이 팩트를 바로 이야기하는 양심적인 언론과 만나서 대화해야 돼요. 그래서 여론화시켜 전 한국인 모든 그 매스컴 있죠. 직접 간접 이게 이펙트 연결되는 그런 관계를 안 만들면 절대 소베리티 이것도 안 되고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혼자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기구는 우리가
모든 총회, 뭐 여자 목사고 남자 목사고 중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관계없어요. 애국하는데 우리가 투표를 깨끗한 투표를 찍자 이거거든요. 이게 투표를 안 하면요, 이제 동성애가 5명 가운데 하나가 청소년이 동성애하고 있어요. 통계 나왔어요. 그럼 좀 있으면 청소년 2명 가운데 하나가 동성애합니다. 이게 가장 로풀하다, 이게 뉴욕 타임즈에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 책이 나왔대요. 이게 무시무시한 이게 이렇게 다가왔어요. 지금 11월 달에, 11월 3일에. 그래서 우리가 시민권을 가는 사람들은 우선 급한 거는 이게 캘리포니아 우리 동네가 안 망하도록 해야 돼요. 내가 너무 놀란 게 이 다운타운에 한번 쭉 가니까요, 사람이 없어, 낮에. 야, 무시무시한 LA가 안 그랬거든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이 없어. 가게도 없고, 옷가게도 없고. 그래서 야, 다 떠났어요. 54,000명이 1년 동안 떠났는데 아마 10만 명이 넘을 거예요. 네. 막 떠나요, 지금도. 이 캘리포니아 살기 좋은 데가요, 다 망해가는 거예요. 뉴욕 망하듯이, 샌프란시스코 망하고, 다운타운 다 망해졌어. 근데 이거를 우리가 가만히 있지 말고 마음을 합해가지고 100% 시민권 가진 사람들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도우면 돼요. 예. 이게 애국의 행동의 애국이에요. 그래야 이 복음의 계절이 온다고. 이 복음은 말만 가지 아니고 행동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심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투표를 해야 돼. 예. 이건데 난 힐튼 잘 몰라요. 모르지만은 이대로 있으면 캘리포니아 망해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자꾸 대화를 통해 가지고 알리고, 이제 그건 다 다른 문제예요. 예. 근데 우리 오늘 이 문제는 이렇게 우리 캘리포니아를 리세트하는 방법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 원로 목사님들, 은퇴 목사님들, 지금 은퇴하려고 하시는 70대 목사님들 있지요. 이분들이 하나가 돼요. 예. 그리고 큰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함께 기도해야 돼요. 통성하고 회개하고 알리고, 예, 나팔 불고 이럴 때 이 변화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도 뭐 88세에 며칠 있으면 요단강 갈 사람인데 아마 일이 또 해놓고 또 젊으니까 뭐 이제 70도 안 됐잖아요. 이제 젊은 분들에게 일을 하도록 맡겨야 돼. 또 우리 조셉 목사님하고 또 여러 있죠, 젊은이들 일을 맡겨야 돼. 예. 우리는 기도해주고, 그래서 열심히 돈 모금해가지고 이렇게 도와주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애국을 하는데 맨손은 절대 안 돼요. 오늘도 이제 5,000불 하고 뭐 해서 8,100 불을 내가 드렸어요. 왜냐니까 우리 공화당을 위해서 헌금한 거 있잖아요. 그걸 드렸어요. 근데 지금 회계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지금 이제 회계하고 또 총무하고 이제 시스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서류 이제 CPA 통해서 이제 허가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우리 애국 모임에 모이세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좋은 얘기를 듣고, 또 이렇게 힐튼하게도 얘기도 듣고, 또 상원의원 최석호 씨 모시다 얘기 듣고 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너무 몰라. 나도 그 얘기 처음 들어요. 바로 제가 예, 처음 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한마디 하는 것은 이 배지를 500개 가져왔어요. 참 좋은 배지입니다. 우리 유튜브 지난번 나온 것도 빛이 봤지만 이거를 여러분이 꼭 달고 다니면은 아주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배지만 딱 봤다 하면 일이 나요. 뭐 디스카운트도 해주고 식사도 공짜하고 선물도 받고 좋은 일이 있으니까 이걸 여러분이 다 받으시고, 한 달에 10불을 하자. 한 10만 명이 10불 하자. 예, 한 달에. 그래서 애국 운동에 우리가 새 역사를 만들자 이거예요. 어렵잖아요. 한 달에 10불 어렵습니까? 예, 커피 한 잔 먹고 식사하면 20불이에요, 이번에. 그래서 한 달에 10불씩 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지도 하나 가져가시고, 우리가 한 수십 명이 풀타임으로 1년에 한 10만 달러, 이렇게 인컴 되도록 해주고, 한 달에 5,000불은 생활하고, 또 5,000불은 일하는데 쓰임 받도록 한 달에 10,000불씩 주는 이 스텝들을 좀 만들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역사에 없는 것을 기획은 할 수 있거든요. 예, 기획을 하고, 우리 장 박사님 얘기는 다음에
한번 또 구체적으로 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하실 말씀 몇 마디 하고. 네. 지금 캘리포니아나 미국은요, 굉장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우리의 언론의 자유, 그다음에 출판의 자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선택의 자유, 특히 종교의 자유가 많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는요, 생각의 자유까지 범죄에 들어갔어요. 내가 낙태 병원에 가 있다. 거기 앞에 서 있는데 네가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 나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불법이에요. 영국에는 이미 이런 일이 우리 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의 성이 분명히 태초부터 지금까지 둘인데 60개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제 14살이 돼서 피벌티, 이제 그 사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호르몬 테라피를 받아라. 근데 호르몬 테라피를 거부할 경우에는 아이들 confiscate 해가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트럼프는 이것을 마지막 선거라고 하고 있어요. 영국도 마지막 선거, 한국도 마지막 선거라는 좀 과장된 듯 하지만 정말 위기적인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트럼프 아까 사반티 말씀하시는데, 사반티의 뜻은 뭐냐면요, 천부라는 뜻이에요. 천부 인권. 사반 네이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주권 국가 사반 네이션, 개인적으로 사반티,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아무도 침입할 수 있는 천부의 권리가 있다. 이것엔 침입이 시작됐습니다. 트럼프는 어떤 전쟁을 하고 있느냐? 글로벌리즘과 사반 네이션, 사반티 독립 미국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투표권을 어떻게 선택해서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뽑느냐에 따라서 이꼬르 뭐가 되냐? 입법 절차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 누구를 뽑든지 그 사람이 법을 만들면요, 그 법은 구속력이 있게 됩니다. 결론, 내가 나를 구속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느냐 아니면 자유로운 법을 만드느냐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듣고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를 선택해서 투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트럼프는 특별히 이번에 Save America Act라는 것, 즉 시민권을 가진 자가 당일날 가서 투표하고 자기 아이들을 제출한다. 이게 도전을 받고 있어요. 민주당의 거의 99%, 공화당의 6명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1명의 표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9월달에, 8월달은 지금 힘들고 다시 이제는 태클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반대할까요, 여러분? 이유는 합니다. 트럼프가 분명히 얘기했죠. 선거를 갖다가 사기를 치기 위해서는 이것을 사기를 치길 원하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미국 시민을 가는 자가 아이들을 가지고 투표한다. 이거는 카먼센스 상식입니다. 이것을 통과하기 이렇게 힘들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의 절반이 이미 drift away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의 투표는요, 여러분의 미래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미래, 미국의 미래, 고로 대한민국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캘리포니아 애국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뭐 잠깐 다음에 또 계속해서 또 좋은 얘기, 또 좋은 손님 모시고 좋은 또 교육과 교육 커리큘럼 이런 문제를 다루고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